반갑습니다. 김종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조비테일 박사와 이아레이카라 슈렌 박사가 공저로 되어 있는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입니다. 혹시 그 책 읽어보셨어요? 어떤 책을 읽고요, 저자의 얼굴이 궁금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왼쪽 분이 조비테일 박사님이고요. 그 시크릿에서 보셨죠? 그죠? 이런 모습이었죠 아마. 이분도 한때는 노숙자였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인터넷 마케팅의 대가가 되었죠. 그리고 수십 권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백만장자가 된 데에는 이 호오포노포노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그 비밀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아마 이분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호오포노포노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시크릿이 되었을 겁니다. 자, 또 다른 저자를 볼까요? 이아레이카라 슈렌 박사님, 이분이 진짜 주인공이시죠. 하와이 원주민의 전통적인 고도 의료 전문가, 그리고 호오포노포노의 전통 트레이닝법을 고안한 모르나 날라마쿠 시메오나 이 여사의 제자이자 현대 호오포노포노의 권위자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조비테일 박사님이 2004년 8월 전국 최면술사연합회에서 강의를 했던 날 같이 참석했던 마크 라이언이라는 그 최면술사에게서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고친다는 한 심리치료사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하와이주 정부가 운영하는 하와이 주립병원 내에 정신요양시설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했던 그 슈렌 박사님 얘긴데요. 그곳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살인, 강간, 마약, 폭력, 이런 강력 범죄자들이 모여 있었고 거의 매일 폭행사고가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병원 환경이 너무 칙칙하고 어두웠죠. 직원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외에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그 한니발 렉터 생각나세요? 그런 데서 아마 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슈렌 박사가 이 병원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기록만 보고 수감자들은 물론 병원을 완전히 통째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꼭 무슨 영화 같지 않으세요? 나중에는 환자들이 치료가 돼가지고 퇴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병원 환경도 쾌적하게 좋아져서 결국 환자보다 직원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끝내 병원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폐쇄되었다는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이었죠. 조비테일 박사님은 그 슈렌 박사를 2년여 동안 우여곡절 끝에 찾아내서 호오포노포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희노애락, 생로병사, 그리고 돈이 항상 부족한 거, 우리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이거 사업 설명하면 맨날 거절당하는 거, 아무튼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그런지, 그리고 나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두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매초 1100만 비트 이상의 정보를 얻지만 지성이 의식할 수 있는 건 15비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그냥 놓아주고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이게. 자,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일들의 선택권은 있지만 통제권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언가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인간관계든 바라볼 것은 오직 나의 내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 우리 시야에 포착되었다면 그 사건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나의 책임입니다. 자,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내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하는 일들도 그렇게 된 데에는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그 일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일은 과거의 기억들이 재생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억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지우면 휴지통으로 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컴퓨터에 남아있는 것처럼 기억도 휴지통 비우기를 하듯이 영원히 지워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억은 반복됨으로써 무의식의 경험을 지배하고 있고, 무의식은 기억에 의해 지배되어 행동하고 보고 느끼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반복에 따라 의식 역시 움직이고 경험도 지배해버립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딱 요 가사 아세요?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자, 기억은 경험을 지배하기 때문에 추억은 각자 다르게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자, anyway. 자, 기억을 지우고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시련이 아닌 기회로 보고 내 안의 신성을 통해 기억을 지우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호호포노포노입니다. 호호포노포노는 바로잡다, 오류를 정정하다 라는 뜻으로, 호호는 하와이 말로 원인, 포노포노는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을 정화한다고 하는데, 호호포노포노는 1단계 끊임없이 정화한다, 2단계 아이디어나 기회가 나타나면 행동한다, 3단계 다시 끊임없이 정화한다.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너무 어려웠죠. 저도 이게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저도 읽으면서 몇 번이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정화를 해야 되는 이유와 메커니즘을 이야기했는데요, 정화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제로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4가지 주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이 4가지 주문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기억은 끊임없이 재생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주문을 통해서 정화하면 내 안의 신성이 우리에게 영감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문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내고요. 사랑합니다는 정체된 에너지가 흐르도록 해주고 나와 신성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용서하세요는 모르나 여사의 기도문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자, 만일 내가, 내 가족이,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조상에게 태초부터 현재까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부디 용서하세요. 그런 의미이고요. 내 몸과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무언가를 인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미안합니다는 내 안에 무엇이 문제를 초래했던지 그것을 용서한다고 신성에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 책이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뭘까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꿈을 크게 가져야 하고, 목표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간절하게 원하고, 생생하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전통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목표는 있지만 간절하게 원하지는 않는 것도 호호포노포노는 이루게 해준다는 것과, 내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도 내가 책임을 지는, 즉 원인을 내 안에서 찾는다는 게 좀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너무 쉬워서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사랑합니다, 이 말만 외친 덕에 어떤 사람은 1년에 고급 승용차를 1억 5천만 달러어치나 팔았답니다. 이게 한국 1,000원이라고,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해도 이거 얼마야? 1,500억인가? 이게 정말일까요? 우리는 믿던지 안 믿던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책 사서 믿지 않을 거면 돈 낭비, 시간 낭비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연을 가장한 온갖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소한 사건 때문에 오해가 생겨가지고 사이가 좀 멀어진 파트너쌤이 있었거든요. 제가 해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사과를 해온 적도 있었고요. 리크루팅 하려고 생각만 했던 분이 저에게 먼저 전화 온 적도 있었고요. 매번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그러던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약속을 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 SNS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에게 호의를 표시하는 댓글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전에는 라디오 음악을 들었었는데요. 지금은 그 시간이 아까워서 혼잣말로 계속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계속 중얼거립니다. 사랑합니다와 감사합니다는 이해하겠는데 그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는 처음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뭐가 미안하고 뭘 용서하라는 건지 알아야 뭐 가슴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얘기를 할 텐데 도무지 이 말은 그냥 영혼 없는 중얼거림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방법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아시죠? 그 책에는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써도 물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내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이 주문을 외우면 꼭 제품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운전하고 핸드폰 확인하면 제품 주문 문자가 좀 와 있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차에서 주문을 외우면 주문이 들어옵니다. 신기하죠? 자, 이런 일들을 별걸 다 갖다 붙인다고 비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소소한 일들을 작은 기적이라고 믿고 감사해 하면 반드시 나중에는 놀라운 기적도 내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섭리에 위배된다고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고 알차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이미 이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체험을 하신 분들은 혹시 계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쉽게 쓰여져서요. 읽는데 어려움 없이 편하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oponopono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